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집 살 때 대출 한도 나는 얼마까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주택 등 나의 집을 살려고 할 때 자기 자본금 외에 자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알아보려고 하실 텐데요. 요즘 정부 규제가 바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막막하실 때가 많으실 건데요. 특히 내 소득으로 대출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하려고 할 때 내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출을 문의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용어들이 LTV, DTI, DSR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내가 구입하려는 집의 매매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LTV가 몇 프로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출을 알아볼 때 확인하게 되는 LTV는 이 LTV란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이 1억일 때 LTV가 만약에 70%라고 하면 70%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1억의 70%를 계산하게 되면 7천만 원이죠. 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LTV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내 소득을 기준으로 DTI, DSR까지 확인 후 반영되는 금액이 나의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여기서 DTI란 갚을 능력을 보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TI가 50일 때 내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DTI가 50%라고 하면은 상환액이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SR이란 무엇인가?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합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5억을 받는다. 거기에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총 대출이 6억이 되는 것이죠. 이 6억을 월로 계산을 해서 총 상환액을 내 연간 소득의 월 소득으로 해서 환산해서 퍼센트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DTI는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만 본 반면에 DSR은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DSR이 문제가 돼서 요즘 대출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보대출을 알아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지역의 매매가 얼마짜리의 집을 살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끔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담보대출 필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연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연소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 필요 서류들을 확인해 보면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이중소득자, 소득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무직자나 소득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로 추정소득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금액이 적은 분들도 이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로 추정소득을 환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라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즘 은행에 가시면 대부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반면 대출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출 상담사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 분들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대기표를 뽑고 대부의 직원한테 일일이 물어보는 번거로운
있을 건데요. 이 대출 상담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번거로움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 직업에 종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궁금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은행에 직접 안 가시고 대기 안 하시고 하셔도 이분 대출 상담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전화로 하셔가지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면 좀 더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 대출 상담사 분들이 일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종 부동산 규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구입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곳이 규제지역인지 아니면 규제지역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앞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비조정지역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요. LTV하고 DTI 이런 부분들을 표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LTV 같은 경우에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그리고 9억 초과의 분에 대해서는 20%에 대해 대출이 되고요. 그리고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는 40%로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 60%까지 우대를 해준다고 하니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 대비 LTV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50% 그리고 9억 원 초과일 경우 30%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민 실수요자분들은 5억 원 이하는 70%까지 그리고 5억 원에서 8억 원 구간은 60%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20%까지 우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TI는 50%, 10%가 좀 더 많죠. 똑같이 서민 실수요자는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지역은 조정지역이든 투기지역이든 투기과열지역이든 똑같이 가계대출은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을 강화돼서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 제외가 되는 주담대는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두 개 다 동일하게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이외의 업종 사업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은 RTI라고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을 요거는 1.5배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1.25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 매입은 신규는 사업자 대출로 중단했습니다. DSR 규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